증인을 통해서. 자,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이분 진짜 증인이네. 그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를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에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 열흘 걸린 거예요. 자,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경에 그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창일했는데 떠다니던 방주가 물이 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덜컥덜 걸렸죠. 어디에 걸렸어요? 아라랏산에 걸린 게 7월 17일입니다. 물이 더 감했어요. 10월 1일이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날려보냅니다. 어떤 간격으로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주일 간격. 네. 자, 이게 이제 우주의 기원할 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2월 27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를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눠요.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죠?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아 홍수 전기라고 합니다. 자, 물이 또 어때요? 감하고 말랐을 때가 있겠죠? 자, 이때를 우리가 노아 홍수 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와 후기를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 다룰 거예요. 되게 제가 전기만 다루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엔 전기만 다루고 후기는 내일 모레 이제 새벽에 또 다루는 겁니다. 자, 우리 점점 불어올라가는 과정, 우리 전기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물에 창이란 것도 이렇게 잠기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면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잠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란 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빨리 평양을 찾죠. 낮은 곳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가 없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다. 뭐로 덮였다? 물로 다 덮여야 돼. 전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노아 홍수는 양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질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홍수로 번역했고 영어로도 이제 플러드, 홍수 맞아요. 자, 근데 특별한 단어를 하나 썼는데 히브리 말로.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마뿔. 자, 마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뿔이라는 단어가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마뿔을 쓰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물어보면 안에 읽어보면 그냥 잔잔한 홍수가 아니라 엄청난 격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격변. 자,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일지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노아 홍수가 이렇다 얘기해요. 뭐냐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네, 땅과 함께, 물과 함께가 아니라 뭐예요? 땅이에요. 자, 홍수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뭐를 저주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뭐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땅이에요. 노아 홍수 일지가 약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땅이란 단어가 약 40번이 등장합니다. 계속 한 절 걸러서 뭐예요? 땅 얘기예요, 땅. 자,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끝난 다음에도 뭐라 그러냐면 무지개 보여주시죠. 그때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 이게 맞불, 히브리 말로 맞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을 멸할 홍수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멸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destroy예요.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를 파멸시킨? 땅을 파멸시킨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땅. 자, 노아 홍수 시작할 때부터, 자, 우리 이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러분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하수가 터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전지구적인 홍수면서 격변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화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터진 격변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잔잔한 홍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진 경험해 보셨나요? 지진? 저는 뭐 LA에 있기 때문에 경험해 봤습니다. 이 지진입니다, 지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집들이 무너지죠, 그죠? 집들이 왜 무너질까요? 흔들리니까 무너질 것 같죠? 자, 근데 그거는 약할 때고 진짜 강할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 원래 흙이란 게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는데 이 진동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흙들이 들떠요. 아시겠어요? 들뜨니까 서로 만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마찰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 전체가 뭐처럼 행동하냐면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토양 액화라 그럽니다.
자, 이거로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기초가 다 흐느러지니까. 자, 이런 것도 지금 니가타 지진 때 토양 액화에 가지고 아파트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으니까 땅들이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지고 돌들이 부서지는 사건인 거 아시겠죠? 자, 이게 이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그 물들이 맑은 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흙탕물이겠죠, 그죠? 자, 그때 물은 잔잔한 홍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의 없사는 잠겼는데 막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마치 뭐예요?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죠? 쓰나미 아니에요, 그 쓰나미.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9.1도. 그때 여러분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네, 비행기 속도였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가 어디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단 하루 만에 전 세계가 다 여러분 홍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삽시간에 어떻을까요? 홍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데 지질학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두 가지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엄청난 흙들이 만들어지는 거, 토양 액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쓰나미. 일단 머릿속에 두 가지는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들을 남겨놨겠죠?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화석 얘기를 했는데, 자, 화석을 보면 여러분 이 물고기부터 하겠어요. 물고기가 잘 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 만화가 나면 갑자기 기뻐지죠. 네. 죽으면 여러분 작은 물고기들 잘 잡아먹고 그냥 박테리아에 가지고 분해돼 가지고 형체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 예외가 없어요.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까지 완벽하게 보존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죠. 살아있을 때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말이에요, 흙이 갑자기 덮친 거예요. 그죠? 네. 적어도 여러분 이 흙의 속도는 뭐보다는 빨라야 될까요? 그 당연히 물고기보다 빨라야 되겠죠. 자, 흙의 양도 조그마하면 어떻겠어요? 다 빠져나가겠죠? 흙의 양도 어때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량의 빠른 흙이 덮친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바로 뭐가 되냐면 화석으로 변한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당한 거, 하여간 이거 뭐예요? 살아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먹자마자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조개화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침 시장에서 파는 것 같잖아요. 조개화석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물을 담은 채로 발견돼요. 여러분 목포에서 잘 알죠? 바닷가 가보세요. 조개들 다 낮장으로 다니죠. 죽은 다음에 그런 거예요. 화석의 조개의 대부분은 이물 담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악소리도 낼 새가 없이 갑작스럽게 흙이 몰려온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랜드 캐년 지역에 가면은 콜로라도 고원이죠. 거기 가면 앵무조개라고 하는 길다란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약 15구 정도는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이런 화석들은 다 어디 있냐? 다른 데는 없어요. 모두 이 퇴적 지층 속에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퇴적암 그러면 이 지층 보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년일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만 우리 한반도 3배입니다.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캐년이라는 건 협곡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협곡의 깊이가 1.8km예요. 협곡의 길이가 얼마냐면 450km예요. 서울서 부산 거리.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거기 가면은 이 협곡 때문에 그 지층들이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여러분 화석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알더라도 이 지층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그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지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지층, 아직까지 그렇게 배워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흙들이 어떻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됐다고 배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틀렸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는 이 평행한 지층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실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실행한 시험인데 뭐냐면 이 줄리앙이라는 교수가 이제 입자가 굴러가는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비커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유낙하시킨 거예요.
자, 이러면 굵은 거가 고운 거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굵은 거? 그렇지, 똑같이 떨어지겠죠. 이 사랑의 교회 정말 우리 애들 되게 원래 이거 막 의견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떨어지겠죠. 자, 근데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자, 이들이 떨어진 다음에 어때요? 쌓이기 시작하죠. 쌓이기 시작할 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것과 고운 게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쪽에 반은 볼링공을 들이고 이쪽에 반은 골프공을 들였다. 아셨어요? 비탈에서 같이 굴리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 굴러갈 것 같으세요? 볼링공이 먼저 굴러가요. 왜 한 바퀴 굴러갈 때 골프공 어때야 돼? 열심히 쫓아가야 되잖아. 맞습니까? 또 볼링공 웬만한데 그냥 밀고 나가겠죠. 근데 골프공은 어떨까요?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골프공과 볼링공이 나누는 것과 똑같이 이들이 굴러가는 패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수가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지질학 교수입니다. 줄리앙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자, 이들이 쌓일 때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뚜렷하게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실험을 바로 이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이건 이번에 이제 물을 같이 썼어요. 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물 속에다가 말이에요. 흙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흙탕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올 땐 같이 나오겠지만 굴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뉘겠죠? 입자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바로 뭘 만들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층을 바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는 지층은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탕류란 말 아시죠? 탕류. 자, 탕류인데 지금 흙들이 어디로 흘러요? 밑에서 흐르죠? 맞아요? 자, 중력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걸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 자, 이건 별거 다 배우죠? 우리 교회에서 저랑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저탕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로 지질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T1, T2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래요. T1, T2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예전에는 저를 보세요. 밑에 있는 지층은 먼저 만들어지고 그죠? 쌓이고 쌓였으니까 위에 있는 지층은 어떻게? 나중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어도 지금 왼쪽 오른쪽 끝에 보세요. 맨 밑에 아직 지층이 안 만들어졌죠? 근데 이미 위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다고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맞아요? 그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먼저 만들어지고 근원지에서 멀면 어떤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화석은 지층 속에 있어요. 그죠? 즉 밑에서 발견된다고 먼저 살던 화석이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발견된다고 뭐예요? 나중에 살던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둘 다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석의 위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저탄기가 밀려오는데 그죠? 그래서 T1, T2, T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1 위에 있지만 T1이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T2보다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화석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발견되는 화석이라고 먼저 살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층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다 버려야 돼요. 네. 뭐예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이 저탕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층이 만들어진 예가 있냐? 너무나 많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1980년에 미국에서 이제 세인트 헬렌 산이라고 워싱턴 주에 있는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화산 폭발은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에요.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분출됐어요.
그리고 화산재가 쌓였는데 위에 쌓였던 화산재가 눈 녹은 물과 앞에 섞여가지고 저탁률 잃어가지고 중력에 의해가지고 밑으로 쓸려 내려왔어요.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7.5m의 지층을 몇 시간 만에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건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지질학자들이 다 버린 거예요. 저탁류로. 여러분 이거 7.5m인데 실제 우리가 보는 지층들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두꺼워요. 넓기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자, 그랜드 캐니언 제가 말씀드렸죠? 두께가 1.8km, 수평으로만 널려 있는 게 우리나라 한반도 3배. 꺾이고 흰 거 다 합하면 여러분 북미 전역을 다 연결하는 거 아세요? 오늘날 자연과정으로 안 만들어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죠? 흙과 이걸 운반할 만한 물. 모든 기품의 샘이 터지고 천하에 넘은 산이 잠긴 전지구적인 사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완전히 시루떡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목포를 보더라도 이런 시루떡같이 평평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쌓이고 쌓였다면 지층의 경계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수평, 이렇지 않아요. 완벽한 수평. 자, 이 얘기는 뭐죠? 네? 시간적 간격 없이 뭐라고요? 저탁류가 어마어마한 저탁류가 밀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노아홍수 때 이렇게 생물들이 살고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 노아홍수 때 뭐가 밀려왔을까요? 저탁류가 밀려왔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밑에 살던 놈은 밑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 이런 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당연히 높겠지. 자, 중간 단계 화석 있다 없다? 자, 우리 어제 얘기했죠? 중간 단계 화석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지. 왜? 물고기가 잠깐 밑바닥에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노아홍수가 난 거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이 뒤바뀐 건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중간 단계 없어요. 자, 우리 그랜드 캐니언 단면도입니다. 자, 그랜드 캐니언의 화석들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여기 6개 화석들이 말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들입니다. 여러분 전지층에서 다 발견되는 거 아세요? 네. 아직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책부에 보면은 여기 삼엽충이라고 그림 찾았어요. 삼엽충? 삼엽충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표준화석으로 배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처럼 고생대 맨 꼭대기 페름기에서 또 발견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엽충 화석을 어디서 발견했다 그래서 발견했다면 이거 고생대 캄브리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표준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의 지질세표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되나요, 발견되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게. 여러분 이 지질세표 화석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1년여에 일어난 홍수 심판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이렇게 발견 안 돼요. 화석은 진화수로 발견 안 돼요. 중간 단계 없어요. 여기 있는 화석들이 1년여에 일어난 노아홍수 심판 사건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홍수를 이해하는 사람은 진화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1900년 넘기 전에 유럽에서. 이때 여러분 누가 가장 떨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떨었어요. 우리 성경 틀린 거 아니야?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구상에 이건 없어.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업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화성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 하나 다루겠는데, 자, 벌써 이제 저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을 거예요. 요 얘기 질문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화석이에요. 사람 화석은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화석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게 사람 화석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사람 화석만 없는 게 아니라 사자, 개, 곰 그런 화석 거의 없어요. 공룡 거의 없어요. 다른 화석에 비해서 손도 끝도 안 돼요. 여러분 육지동물 화석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화석은 물에 빠졌다고 화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저기 끄덕끄덕해야 됩니다. 물에 빠졌다고 화석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 매몰돼야 된다? 자, 우리 저탕류.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지표면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평평해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물이 덮겠죠? 자, 덮는 물의 그 두께를 오늘날의 바닷물의 양으로 환산하면 전체 덮고 있는 물의 두께가 평균 2.6kg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육지동물을 포함해서 사람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위에 뜨잖아요. 약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저탕류는 어디서 흘러요? 밑에서 흐르잖아요. 그러므로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아주 낮은 거예요. 예. 자, 이건 여러분 우리의 화석의 빈도수를 고려하면 너무나 딱 맞는 얘기예요. 전체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지동물 화석입니다. 바다 밑에 사는 거. 몇 퍼센트 남았죠? 5% 남았죠? 그 5%의 95%는 바다 식물 화석이에요. 자, 이제 거의 안 남았죠? 안 남은 거의 거의 대부분은 물고기 화석이에요. 여러분 육지동물 화석 1개 이상의 뼈라도 발견된 육지동물 화석은 여러분 척지동물, 육지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0.0025%밖에 안 돼요. 99.99% 이상은 어디서 사는 동물들이다? 생물들이다? 물속. 네. 자, 여러분 이건 진화론자들한테 아직도 고민인 거 아세요? 왜 이런 해양동물들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육지동물들은 발견되지 않을까? 만약에 쌓이고 쌓였다면 어때야 돼요? 골고루 발견돼야 되잖아요. 자, 바로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여기 위에 떠 있던 겁니다. 근데 저탕류는 어디서 흘러요? 이 밑에서 흐른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육지동물 화석이나 사람이나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어떻다? 아주 낮은 겁니다. 여러분 석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식물 화석이에요. 아세요? 자, 근데 식물 화석인데 식물 중에 어느 부분이냐면 석탄은 나무 껍질이에요. 아세요? 지금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물 위에 떠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때 그 물들은 잔잔한 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무끼리 막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벗겨진 나무 껍질은 여러분 금방 무거워져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네. 자,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저탕류가 밀려와가지고 매몰된 게 바로 뭐냐면 석탄이에요. 석탄의 99.99%는 나무 껍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석탄 전문가들한테 아직까지도 고민이에요. 왜 나무 껍질들은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정작 나무 자체는 안 발견될까? 우리한테 너무나 쉽죠? 나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다 떠있던 겁니다. 여러분 전지구적인 노아 홍수 격변을 통해서 알면, 자, 우리 누굴 채택한다? 증인을 채택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99.99%는 다 여기서 발견되는 거 아세요? 요 밑에서? 위에 것들은 여러분 0.0025% 가지고 정말 드물드물게 발견되는 걸 여러분 진화에 대한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지질세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시겠죠?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때요? 완벽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흔적이 바로 뭐예요? 그 엄청난 지층 속에 매몰되어 있는 화석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 없잖아요. 화석은 진화해서는 발견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믿으니까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전혀 다른 토픽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 노아 홍수를 믿으니까 진화론에서 벗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역사를 알면 거짓 역사가 왜 틀렸는지 그때 아는 거 아세요? 우리 누굴 채택한 거예요?
증인을 만난 겁니다. 창조 때와 심판 때 땅이 만나는 곳,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자, 우리 과거로 하는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우리 화석도 바로 뭐예요? 증인 없이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누굴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이 자꾸 종류적으로 창조됐죠? 그 다음에 쓸어버린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 너무나 쉽잖아요. 누굴 만났으니까? 증인을 만났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혼자 깨달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누굴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홍수 일지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준 그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노아홍수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토양해커가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탕류가 흐르고 하면서 지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언제냐 하면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나뭇껍질 석탄이 매몰됐겠죠. 이게 바로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이겠죠. 되셨어요? 자, 여기서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2.2km입니다. 자,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여러분, 물이 감할 방법이 없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노아홍수 후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 2.6km의 물들이 빠져나갈 때 이것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빠져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는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자,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뭘까요?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진 거죠, 뭐. 자, 지금의 어디가 낮아졌겠어요? 자, 이 바다가 낮아졌죠.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판구조론, 대륙이동성 이런 거 배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나 보세요. 네. 자, 그리고 물 다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때 보면 지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요거 바로, 자, 위에 있는 곳 있죠? 자, 위에 있는 곳은 뭐예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거지. 맞습니까? 자, 밑에 있는 곳은 뭐예요? 노아홍수 이전의 땅이겠죠? 맞습니까? 되셨어요? 여러분, 이 노아홍수 이전의 땅하고 홍수 때의 땅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치, 지층. 위에는 있겠지만 밑에는 없을 것 같죠? 자, 근데 밑에도 있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있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답 잘하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치, 화석이겠지. 자, 밑에는 뭐가 없고 화석이 없고 위에는 화석이 있겠죠? 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지구 전체가 언급된 적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아홍수 심판 사건.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예요. 창세기 1장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질학적인 과정이 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냐면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랬죠? 자, 근데 그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좀 이제 굉장히 무질서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이제 formless and void, 이게 뭐냐면 형체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떻다?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자, 이제 첫째 날 이렇게 됐는데 둘째 날 물이 둘로 나누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게 둘째 날 나와요. 즉 지금의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셋째 날 어떡하죠?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뭐가 됐다 그랬어요? 바다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기존에 만들어진 흙들이 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때 그러니까 모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층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되셨어요? 근데 이 지층에는 뭐가 없을까요? 화석은 없겠죠. 왜? 아직 생물 만들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 끝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육지동물과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다 만드신 다음에 노아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므로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에는 지층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화석도 있겠죠. 자, 되셨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저 맨 위에 홍수 때 지층에는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밑에 셋째 날의 땅에는 지층은 있지만 뭐는 없을까요? 화석은 없겠죠? 자, 우리 첫째 날의 땅은 정말 복잡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어떤 걸 구분할 때, 지층을 구분할 때 제일 쉬운 게 이 구분이에요. 지구상에 예외가 없어요. 네. 땅을 파면 언제나 이 순서로 나와요. 근데 이 순서가 너무나 뚜렷해요. 너무 뚜렷하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거 세 가지 층을 지구상에서 제일 자세하게 보여주는 데가, 훤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저희 창조가 탐사해달라고 하도 어느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소백산 국립공원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리커만 주면 이쪽 가면 창조 때의 땅, 심판 때의 땅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이 워낙 깊숙이 파였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자, 여기 보면 첫째 날 땅이라고 써있는 글자 보이세요? 그 밑에 초록색 물이 흐르고 있죠? 거기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바닥인 거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여러분 좀 어두운 컬러가 있잖아요. 첫째 날이라고 써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화석이 정말 복잡해요. 땅들이 아주 복잡해요, 모양이. 근데 하얀색부터 갑자기 지층이 발견돼요. 근데 지층은 있는데 뭐가 없다? 화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노란선 보이죠? 거기서부터 어떠냐면 갑자기 화석들이 발견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석 폭발이라 그러는 겁니다. 캠브리아계 화석 폭발. 여러분, 이걸 일반 지질학자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름을 적겠죠? 밑에 복잡한 지층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대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우리 책에 들어있는 거. 그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원생대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화석도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 때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발견되는 화석이 위에 있는 것보다 꼭 하등한 동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화석도 있고 지층은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현생대라 그러고, 이거를 화석을 진화론적으로 모아가지고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대 지층의 맨 밑에를 캠브리아계 지층이라 그러기 때문에 화석이 잘 안 발견되는 이 밑에 지층을 뭐라 그래요? 성캄브리아계라고 배웠죠? 구분 잘했죠? 구분은 잘했는데 여러분, 원인은 모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구분이 쉬울수록 원인이 어려운 거 아세요? 파충류하고 새 정말 구분이 쉽죠? 그러니까 원인을 더 몰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이름을 짓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이름을 줬기 때문에 더 몰라. 파충류하고 새 어떻게 진화하는지 몰라. 너무나 뚜렷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른다는 질문밖에 없는 거 아세요? 선캄브리아계, 캄브리아 경계 화석 기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다.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 가서 바로 우리가 제일 감동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이 지층을 구분하면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때 땅 있죠? 그 경계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감격이에요. 그랜드 캐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 과학자들은 풀리지 않는 가장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논문밖에 없어요. 다윈에게 캄브리아 폭발보다 골칫거리 없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 중에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화석,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그 지층 안에서 동시에 발견돼요. 진화 스스로 발견 안 돼요. 노아가 여러분, 망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노아 가족 8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한 겁니다. 자, 웃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을 겪은 흔적을 보는 겁니다. 후기 강의를 들어보세요. 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님도 노아 홍수 사시라 그랬습니다. 노아 때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나서 저희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다시 올 때도 뭐와 똑같다? 노아 홍수와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뭐예요? 진짜 홍수 있었는데 그때 노아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왜 노아는, 노아 가족은 방주에 탔냐, 이게 궁금한 거죠. 성경을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계속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반전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도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믿음도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그분이 전능하고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는 그 마음에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잖아. 그죠?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이 증인의 책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을 만난 자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있어요? 네, 우리 마음에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